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오늘은 논어 1편 8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군자 부중죽 불위니 학즉 불곤이라 주 충신하며 무우 불여기자오 과즉 물탄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은 이제 크게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이렇게 이제 군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자가 한번 나왔고 여기도 군자가 나왔는데 군자는 논어에서 이상적인 인간형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군자를 언급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덕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인격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위입니다. 위는 사회적인 그 지위이고 계급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인격이라면 이것은 사회적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자를 언급할 때 기본적으로는 한 개인으로서 그 자신이 훌륭한 완성된 인격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그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군자의 이제 온전한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 군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소인인데, 이 소인은 그러니까 덕, 즉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자하고 소인은 논어에서 가장 대비되는 인간형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완성하는 거라면 꼭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인격을 갖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치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일치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을 이제 군자라고 원래는 이야기했는데, 요 덕에 관한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영향력이 큰 지위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군자에게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덕입니다. 지위보다.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덕과 위를 다 가지고 군자와 소인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덕만 가지고 군자와 소인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위만을 가지고 군자와 소인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덕과 위, 저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자가 중호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부중즉 불위. 군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위엄입니다. 위엄이라는 것은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위엄이라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에게 복종을 이제 하게 하는 그런 힘, 보이지 않는 힘을 위엄이라고 하는데, 군자가 이제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엄을 갖기 위해서는 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다 하니까, 위엄스럽지 않다니까 군자는 무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무겁다라는 말은 이제
주석에 보면 후하다라는 말하고 같이 언급이 돼서 중후한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무겁게 하고 행동 하나도 무겁게 행동을 해서 그것이 쉽게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중후의 반대말을 써보자면 가벼울 경자에 무거울 중자의 반대는 가벼울 경이고 두터울 후자의 반대는 얇을 박이니까 이게 경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박해가지고는 위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무거울 중자는 이제 신중하다 할 때도 저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무겁게 진중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것을 배움이라는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군자가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는데 그런 군자는 학 즉 불곤이라 설령 배웠다 할지라도 이 군자가 학문을 했다 할지라도 이 학문이 이런 상태의 군자가 한 학문은 불곤이라 견고하지 못하다. 그 학문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곡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곡학. 그러니까 내가 배웠으면 그 배운 그대로가 요 곡자의 상대어인 직자를 써본다면 직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배웠으면 배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을 했으면 법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 그대로 또 의학이다 그러면 의학이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내가 실천하는 것이 직학인데 곡학 그렇게 되면 배움을 어떤 계산이나 의도를 개입시켜서 왜곡을 시키는 것이 이제 곡학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뀌는 것 자체가 경박스러운 거죠. 견고하지 못하니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 견고하지 못하다. 다른 것들은 고사하고 이 배움조차도 무겁지 않으면 견고해지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그러면 무거우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견고해지려면 위험을 가지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충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과 신을 위주로 해야 된다. 이거 지난번에 증자가 날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핀다 했을 때 충과 신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진기를 충이라고 하고 신자는 모든 일에 진실함으로 임하는 것이 신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그 모든 상황을 어떤 가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함으로 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충신인데 이 충신을 모든 생활의 가장 주인 위주로 삼는다 하는 것이 주충신입니다. 이 주충신은 뒤에서도 공자가 몇 차례 더 얘기를 하는 것이 수록되어 있죠. 논어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의 태도를 이 충과 신으로 위주로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이야기는 내가 내 자신을 닦아 나가는 것 말고 그것 이외에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이 벗입니다. 벗.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관계들을 맺는데 그 여러 관계들 중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혈연 관계입니다. 부모부터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친족, 외족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스승과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제 벗이 먼 곳에서부터 오면 할 때 그 벗의 넓은 의미로 스승까지 넣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벗 우자를 썼지만
스승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관계들을 내가 왜 맺느냐 그러면 내가 나를 다 체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갈 길이지만 그 길을 내가 혼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해 줄 스승이 필요한 거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혼자 가면 지치기 때문에 함께 의지하고 위안을 서로 주고받고 동료도 해가면서 같이 가는 도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벗입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동류라고 벗을 그렇게 썼었죠. 동류가 동지다 이런 말씀을 썼었습니다. 이게 이제 벗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관계가 필요한 존재들인데, 무우불여기자오라는 이 말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해석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벗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불여기자가. 그러니까 여기자 그러면 자기와 같은 자인데 자기보다 못한 자, 불여기자와 벗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 최소한 자기만 한 사람과 벗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가 있고 나보다 어떤 나은 사람이 A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벗을 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그럼 벗을 안 하게 될 것이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내가 벗을 안 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 세상에 벗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겠죠. 근데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벗하다라는 말이 이게 적극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벗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나와 자기가 나서서 벗을 하자고 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나서서 이 사람하고 벗을 하자고 했을 때, 그럴 때 이 A는 벗을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 B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벗을 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B가 나하고 벗을 하자고 할 때 이것을 내가 물리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벗하려 하지 말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하고 벗을 하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벗이라는 게 결국 이제 나중에 가면, 저 뒤에 가면 보인, 나의 인을 돕는 사람으로 벗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유 보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나 혼자 인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나 혼자 해결해 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제한적이고 유한하니까 옆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보조자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친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존재이고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런 존재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벗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벗이란 울적할 때 만나서 위로받고 서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것도 우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벗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벗이라기보다 이제 학문의 과정 또는 내가 성숙해 가고 성장하고 변화해 간다는 과정에서 봤을 때 벗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이유, 그것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 벗을 통해서 채워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벗을 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따끔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내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벗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그 자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과증물탄견이라 라고 했는데요. 허물은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허물은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선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 허물이라고 하는 거, 이 허물은 논어에 많이 나옵니다. 논어에 허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징은 뭐냐면 공자가 그 많은 허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허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물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허물을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그러면 인간이 허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보기에 인간이 허물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즉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가능성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없앤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허물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허물을 저지르면 허물을 직시하고 그것을 허물인 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고 이 탄자가 우리가 뭔가를 기탄이라고 할 때 꺼린다라고 할 때 기탄 없이 얘기해라 할 때 그 기탄할 때 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이걸 안 했으면 좋다고 하거나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이면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허물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허물을 반복을 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허물을 저질러 놓고 그게 허물인지를 몰랐거나 혹은 허물인 줄을 알았으면서도 그걸 내가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같은 허물을 다시 저지르는 거라고 본 거죠.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제 애당초부터 허물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 허물에 대한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군자가 이제 무거워지게 되고 위험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자세로 학문을 했을 때 학문도 견고해지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9장 보시면 증자왈 신종 추원이면 민덕이 귀후의리라 이렇게 증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증자라는 제자는 앞에서 4장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증자는 이제 공자에서 맹자까지 연결되는 그 유학의 맥 안에서 도통이라고 이제 보통 그것을 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의 계통. 이제 도통 안에서 증자는 공자 다음에 위치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증자에게서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학문에 독실하게 임했다는 점 하나를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면은 영민한 그런 유형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막 그런 유형의 제자는 아니었고 재능은 남들보다 뭐 아주 뛰어난 재능은 아니었는데 대단히 독실한 이제 그런 유형의 제자였고 특히 이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효성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예라는 겁니다. 예의 예절하는 예. 그래서 이제 저 예에 대한 육아의 많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예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예기에 증자가 스승인 공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전해지는 증자문이라고 하는 편이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예에 대한 질문들을 공자에게 하고 공자가 거기에 이제 대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연관해서 요 신종 추원이면 민덕이 귀후리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신종 추원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을 신중히 한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상례죠. 정확하게는 상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상황, 그 삶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상례인데, 그분의 마지막을 이제 살아있는 내가, 우리들이 이제 처리를 해야죠. 그분의 시신을 거두고 뭐 이제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일체를 상장례라고 하는데, 그것을 신중히 치르라 이랬습니다. 신종, 마지막을 신중히 하라. 그 다음에 추원이라고 했는데, 멀리 계신 분, 요 멀 원자를 썼는데, 요걸 멀리 계신 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을 이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음의 세계로 가신 그분은 이 살아있는 하는 우리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가 계신 분이라서 멀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멀다,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데니까.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 멀리 계신 분을 이제 제사라는 형식, 예식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하고 추모를 하죠. 요 초자는 제가 추모라고 사모할 모자를 하나 더 넣어서 썼습니다만, 원래는 추모가 아니고 그냥 요 추자는 따라가다라는 추자입니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이라는 요 표현하고 멀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그냥 의미상으로는 상례나 제사, 제례를 의미하는 거긴 한데, 표현을 저렇게 썼다는 것이 이제 갖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분이 여기에서 태어나셔서 여기에서 예컨대 돌아가셨다. 80살을 살다가 여기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이분을 살아있는 우리들이 대할 때 이분이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때와 여기가 끝이다 라고 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끝이 아니고 내일도 있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10년도 더 있다 앞으로. 그러면 이분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이면 이제 뭐 다시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신중히, 그 마지막 순간을 신중히 우리들이 대한다 이 얘기예요. 신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멀리 계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제사 지낸다 그러면 흔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걸 음식을 차려놓으면 와서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어떻게 하냐. 무슨 돌아가신 분이 이걸 와서 드시겠냐.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보이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여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년이 지났는데 이 3년 후에 생각을 해보면 3년 전에 우리하고 같이 이 날을 보내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제사 이전에 명절을 한번 볼까요? 명절. 어느 설날입니다. 설날. 3, 4년 전 설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하고 같이 떡국을 드셨어요. 그날 떡국을 차리면서 아버지한테 가장 첫 번째 그릇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떡국 그릇에 떡국을 퍼서 먹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났어요. 안 계신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안 계신다고 해서 그분은 마치 없었던 분인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만 먹냐? 아니면 3, 4년 전까지도 우리하고 같이 이 시간을 보냈던 어른이니까 그분 드시라고 그릇에 한 그릇 따라 퍼서 따로 챙겨 드리고 그러고 우리 먹을 거냐? 이 문제입니다. 없는 사람 그냥 취급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멀리 계시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자. 쫓아가보자. 이것이 추원이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얘기가. 그러면 살아 계실 때는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한다면 살아 계실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더 극진히 하겠지. 이겁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살아 계신 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말이 요 말이에요. 이분들에게조차도 이렇게 한다면 백성들의 덕이 후한 대로 돌아갈 거다. 후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끝이라고 멀리 계신다고 쉽게 소홀히 생각하면 백성들의 덕은 박해질 거다 이 말 아니겠어요? 후가 아니라 야박해지고 각박해지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은 그냥 다 없는 셈 치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람들이 야박하고 각박하다는 게 걱정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의 그 심성을 저런 심성을 키워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박함을 후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0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